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입니다. 혹시 10대 자녀나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요, 그런 분들께 정말 강력한 힌트를 주는 책입니다. 특정 종교적인 내용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10대들이랑 소통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가끔은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같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대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의 소통 방식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 와, 이 제목 자체가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아이들한테 그냥 인기 많고 잘해주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아이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할의 목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랑 필요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으려고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웬만하면 피하죠.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요, 아이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인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생들의 호감을 얻으라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아이들 비위 맞추는 인기 관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목적이 뚜렷한 안내자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10대의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관점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10대들의 세상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가 봐야 합니다.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 그냥 작은 보수 공사가 아니에요. 신체, 뇌,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 세 군데서 동시에 아주 정신없이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는 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사 현장은 바로 몸입니다. 1년에 막 10cm씩 크고 팔다리는 길어지는데 몸은 아직 그대로고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자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사의 현장은 더 복잡합니다. 바로 뇌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감정이라는 엑셀러레이터는 이미 슈퍼컵급으로 장착이 됐는데 이걸 조절하는 이성이라는 브레이크는 아직 설치가 덜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당연하고요. 가끔은 위험해 보이는 일에 불쑥 뛰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뇌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사 현장은 사회적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친구들, 또래 집단으로 완전히 옮겨갑니다.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정말 결정적인 힘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같은 말은 공사 현장을 때려 부수는 거대한 망치와 같고요. 반대로 네 몸은 정말 소중한 걸작품이야 같은 말은 그 아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창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교사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 상자.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4가지 깨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는 신, 그리고 자기 자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너만의 소중한 목적을 찾아보자,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요. 아이들이 이 4가지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5가지 코드라는 건데요.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의미를 불러주고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주고 가정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은요. 10대들에게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들만의 언어, 즉 코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이에요. 텅 비어있는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라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멘토인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건강하게 꽉 채워져 있어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하나 제안하는데요. 바로 NIBC입니다. N은 겸손, I는 언제나 좋은 영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마음, B는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소속감, 그리고 C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매일 이 4가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체력을 기르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원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정 환경은 무너졌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모두가 불량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아이였죠.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쟤는 이제 끝났다고 포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온 겁니다. 혼내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히, 정말 꾸준히 그 아이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어.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어.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준 겁니다. 결국 그 아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토해냈을 때 선생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네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필요한 사람이 남긴 흔적은 소년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5년이 지난 후에 모두가 포기했던 그 문제아는 바로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결국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신가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필요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남길 그 흔적을 직접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